윤석열 정부 들어서 야권에서 탄핵 소추를 29건을 발의를 하고 그중에 13건이 국회를 통과를 하고 그중에 4건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돼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궁금했거든요. 여기에 도대체 돈은 얼마가 들어갔을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조선일보가 이제 세밀하게 취재를 해가지고 대략 추정치를 밝혀냈는데 국회 측만 따졌을 때 그 국회 측 대리인들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제 따졌을 때 그쪽 대리인들 변호사들입니다. 4억 6천만 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이제 대리인들을 보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때는 임윤태, 정경욱, 장주영, 박성재 법무장관은 이원구, 윤석열 대통령은 이광범, 박혁, 이금규, 김희수, 서상범, 송두환 이제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이재명 대표의 특보였던 분이거나 또는 뭐 민변 회장을 역임한 분도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이른바 돌려짓기를 하는 것 아니냐. 국가의 돈으로 국고로 발생한 돈을 변호사비로 지불을 하는데 그 돈이 결국은 그쪽 진영과 서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변호사들이 또 그 돈을 1인당 한 1,032만 원쯤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그쪽만 재밀본 이제 그런 탄핵이 아니었느냐 하는데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참 많이 탄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명명을 제가 한번 했었는데 탄핵 비즈니스라고. 탄핵 비즈니스. 탄핵 비즈니스. 맞아요. 지난번에 한번 그러셨어요. 네, 오늘은 이제 탄핵 카르텔 탄핵 말도 카르텔. 나왔고 탄핵 장사란 말도 나왔고. 예. 조선일보는 짭짤한 탄핵. 네. 이런 표현 짭짤하다. 썼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놀랍진 않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뭐 길지 않게 한 30년쯤 했는데 제가 일관되게 경험한 각 분야에서 이른바 우리나라 대한민국 좌파들의 네. 그 아주 공통된 그 특징 본질이 있어요. 네. 그거는 내세우는 명분은 뭔가 정의, 뭐 공정 이런데 알고 보면 들어가 보면 이권이 거기 있어요. 모든 게 그거와 연관됩니다. 네. 저희 지역에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그 느끼는 다시 한번 이제 체감을 하는 겁니다. 네. 뭔가 이제 뭐 명분이 있고 그럴듯한 이름을 걸었는데 알고 보면 거기에 이제 생태계가 있어요. 네. 끌어주고 밀어주고 뭔가 조금이라도 이권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 이제 과거 예를 보면은 네. 뭐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슨 뭐 추문으로 나중에 이제 이 단죄를 받았는데 나중에 그래도 취재를 깊게 해보면은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전에 같이 운동권이었던 세력들에게 뭐 이런저런 이권을 다 논아줬다는 그 끈끈한 그러나 검은 관계가 나중에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그 태양광 같은 거죠. 태양광.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뭐 친환경, 뭐 국민들의 안전 이런 걸 명분으로 했지만 네. 그래서 탈원전했지만 그게 결국은 태양광 비즈니스로 갔고 네. 감사원이 감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 언론의 표현으로는 뭐 단군 일의 최대 복마전이다 이런 표현들을 언론이 썼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주사파 운동권의 뭐 대부라고 불렸던 허인회 씨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 양심선을 하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이권 카르텔이 이제 곳곳에 가보면 다 결국 그걸로 귀결되는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결국은 자기들끼리의 그 뭐 잔치죠 잔치. 그러니까 좌파 변호사들이 여기에서 이제 그 돈벌이를 했고, 그러니까 기소한 사람도 우리 법 출신의 민주당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앞장서서 이걸 소추를 하고, 그걸 대리한 사람들도 우리 법 출신의 이광범, 이광범이라는 사람은요, 이 우리 법의 연구에서도 핵심이었고 초대 공수처장으로도 거론됐었던 사람입니다. 네. 근데 지금 LKB라는 로펌을 하고 있는데 공수처의 지난번 체포작전을 지휘했었던 최장우 검사는 LKB 출신이고요. 공수처에서 퇴직한 검사 2명은 지금 LKB 가서 거기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놀라운 이런 카르텔들이 이상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썼다는 사실까지 밝혀진 것이죠. 근데 이제 반대쪽 이 공직자는 그냥 탄핵이 되면 내 돈으로 이 변호사비를 다 내야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공직자라면요, 네. 저처럼 돈이 없는 사람은 네. 진짜 그 실질적으로 위협을 느낄 것 같아요. 심리적인 위협을. 나를 만약에 탄핵 소추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난 돈도 없는데 그걸 내 돈 들여서 이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기각된다고 그걸 누가 보전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요
들은 얘기인데 어느 고위공직자의 부인께서 네. 이제 남편이 탄핵이 되니까 처음에 변호사비 수천만 원을 어렵게 마련해서 건넨 다음에 네. 이 돈 떨어지고 난 뒤에도 네. 당신이 만약 계속해서 형사재판까지 받게 된다면 음. 조용히 들어가서 감옥 살고 나와라. 나는 여기까지다. 이혼하자고 안 해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네. 기각이 되면은 그 변호사비 그다음 그간에 들어갔던 어떤 심적인 타격에 대한 위로금 뭐 이런 건 누가 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이걸 어떻게 이런 그 탄핵 폭주 이걸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은 뭔가? 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이제 변호사비를 뭐 기각되면은 그 발의한 의원들한테 물리게 하자. 네, 뭐 이런 것은 큰 실효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왜냐하면 한 200명이 같이 공동 발의하잖아요. 네, 그럼 1인당 몇십만 원밖에 안 돼요. 그거를 그 구상권 청구해봤자. 네. 그러니까 큰 이게 그 저희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공직자에 대해서 기각되면 국고를 보전을 해주자. 공직자 그냥 억울한 거잖아요. 네. 억울하게 그 재판 받은 것만 해도 큰 피해를 아니, 입은 건데. 국고로 보존한다는 그 말씀에는 제가 갑자기 좀 브레이크를 살짝 걸고 싶은 것이 네. 그러지 말고 네. 각 정당에는 분기별로 50억 가까운 국고 보조금이 이미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금년도 1사분기 1월, 2월, 3월도 아마 국민의힘에도 더불어민주당에도 30억에서 50억 정도의 국고 보조금이 갈 거예요. 네, 네. 그때 까면 됩니다. 네. 그 변호사비. 그걸로 합의하시죠. 좋은 방법입니다. 참 별소리로 저희가 웃게 되는데 성 의장님.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들이 처음부터 야 우리는 오늘부터 카르텔이야. 나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인데 내가 탄핵할 거야. 자 변호사 맡아줘. 뭐 이렇게 다 짜고 치지는 않겠지만 제가 할 얘기를 그렇게 해버리시면 의뢰하는 단계에서는 예. 서로 알던 사이, 옛날 친구 사이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아름아름으로 나라 돈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탄핵과 관련된 법률 정비가 상당히 필요하다. 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뭐 이거 기각되면 정당이 뱉어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일단 제도적으로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이번 이 탄핵과 관련된 이런 뭐 비용이 이만큼 쓰였다라는 정보가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네. 그러면은 탄핵이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이거에 더해서 뭔가 도의적 정치적 평가를 해주시겠죠. 네. 그거는 이제 그 정치적 평가를 받는 쪽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지금 메시지는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감당해야 할 일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단 민주당이 감당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 어떤 시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탄핵 관련 법률이 되게 미비된 게 너무 많아요. 이거를 전 이 부분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해요. 그리고 직무정지 부분도 사실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을 때는 왜냐하면 사법부에 대한 권한 행사, 압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다른 직책들은 사실 뭐 장관이 국무위원들이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탄핵이 되더라도 직무가 유지되는 것도 있죠. 유지되는 나라도 그러니까 또 있다고 그래요. 그게 또 나라마다 다르니까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부분도 분명히 손볼 부분이 있다라는 네. 생각이 있고 예. 손볼 부분이 되게 많아. 이것도 그래서 이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직자 네. 입장에서는 네. 지금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정치적으로 뭔가 탄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제가 생각해도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민주당의 탄핵 소추 중에 저는 지금 29건 중에 전 늘 이거는 내가 볼 또 좀 부적절하다. 뭐 29건 전부 다는 아니지만 뭔가 이런 것들은 좀 필요성 국민이 공감하기엔 부족하다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탄핵이 이렇게 만약에 과용됐을 때 어떻게 할지도 정비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마 이 얘기 못 하죠. 좀 아마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끝난 이후에 그 이후에 뭔가 차분하게 이 탄핵 어떻게 이걸 정비할 것까 제도적 정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용적 측면 뭐 아니면 아까 직무정지 측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뭐 소추위원장 지금 국회 소추단 단장을 법사위원장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았을 때 또 네.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지난번에는 것들 박근혜 정부 그렇죠. 때처럼. 그런 것들이 있었던 네. 것처럼 그런 것도 좀 정비를 해야 되고 네. 지금 탄핵과 관련된 게 사실 법률적으로 탄핵과 관련된 법률이 아예 없잖아요. 네. 다 산재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법률로서 좀 정비해서 이런 부분들도 법으로서 좀 자중시키고 해야 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이제 감사원장하고 네. 검사 3명하고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이제 선고가 잡혀져 있는데 네. 내일 또 뭐 기각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려 18명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제 기각이 되는 셈인데 아무튼 이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그런데 탄핵 소추할 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야당 쪽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야당한테 책임을 묻는 그런 얘기를 해 왔습니다만 네네. 사실은 탄핵 소추의 청구인에는 대한민국 국회 6글자예요. 여야가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랏돈이 국회 뭐 경상비로도 가고 국회의장이 쓸 수 있는 돈으로도 가고 가잖아요. 국회의장이 쓸 수 있는 돈에서 좀 까가면 어떨까요? 네? 국회의장단이 쓸 수 있는 네, 돈이 있을 겁니다. 꽤 많은 돈들이 뭐 제가 뭐 수십억이 돈이 있을 텐데 제가 까라면 깝니까? 그게 까라면 깔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뭐 그거를 의장님 경선비로 글쎄요. 그런 거 말고는 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당 정당 그리고 아까 그럼 민주당 이렇게 하셨는데 대한민국 국회로 나가니까 그러면 통과에 참여한 정당이 여러 정당일 수도 있고 또 복잡해질 거예요 네. 아마. 그러니까 그 의장단에서 까면 제일 손쉽습니다. 국회 경상배에서 까든지 저 의장님이 좋아하시지 않을 의장님은 무소속이시지만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또 같이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탄핵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비상 같은 거라고 생각. 비상. 독약 비상 있잖아요. 아, 독약을 옛날에는 그 비상을 진짜 위중할 때는 미량을 처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극약 처방이에요. 근데 극약 처방이 예. 그거죠. 비상 같은 것은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진짜 위급할 때 써라라고 남겨놓은 제도예요. 이건 기본적으로는 상권 분립을 침해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비상을 이제 막 준 거예요. 지금 이 민주당은 네. 사람 죽으라는 거죠. 비상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까지 건국 이래 21번밖에 발의가 안 됐었던 게 불과 3년도 안 되는 29번 발의됐다는 것은 제가 따져 보니까요. 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네네.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까지 75년이더라고요. 그렇죠. 75년 동안 21번 탄핵이 있었으니까 네. 한 3, 4년에 한 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대통령 임기 때 2회가 안 돼요. 평균 1점 몇 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년에 한 번이죠. 네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한 달에 한 번 꼴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 비상을 이렇게 쓸 수는 없다는 게 이제 입증이 됐어요. 지금까지는 그 양식을 막 믿었었던 건데 양식에 벗어난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게 입증이 됐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도를 바꿔야 된다. 저는 아까 직무정지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직무정지만 안 시키면 민주당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직무정지하는 것은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사실은 비상계엄 이전에도 1년만 동안 계속 대통령 탄핵을 얘기했습니다. 언젠간 저는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직무정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상권 분립 차원에서 직무는 정지되지 않게 하자. 탄핵하더라도 재판 받으면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재판 받으신다고 지금 국회의원직이나 당대표직이 정지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무가. 저는 이번에 개헌을 하게 된다면 이 조항은 꼭 손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호준석 대변인님 가령 뭐 장관, 국무위원이라든지 공공기관장의 탄핵 말고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했을 경우에는 네. 삼권 분립의 원칙에서 본다면 입법부가 행정부의 최고 순회를 탄핵을 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내쫓으려고 하는 시도잖아요. 그렇죠. 그게 실패로 돌아가면 네. 기각이 되면 이번에는 입법부가 자진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국회 해산권을 예.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국회 해산권을 줘도 정말 웬만해서는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네. 제 취지는 뭐냐면 네.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헌재에서 그것이 기각되면 네. 입법부가 자진 해산하는 것을 헌법에 넣으면 어떨까요? 저는 찬성인데요.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아니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네. 서로 겨루다가 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정말 실효성이 없는 얘기인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만은 그러나 오죽 저희가 답답하면 왜냐하면 이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내놓는 이 탄핵 소추가 정말로 아니면 말고식입니다. 아니면 말고. 네. 아무데나 그 날카로운 칼로 푹푹 찌른 다음에 그 칼에 찔러서 그 사람이 쓰러져서 죽으면 죽었구나 하는 거고 다시 살아 돌아오면 아이고 미안하단 말도 없습니다. 그냥 아니면 말고예요. 이런 현상이 지금 수십 번 반복되는 그런 우리 정치판에 국민들이 지금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